네, 반갑습니다. 수익맨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수익맨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네, 수하 우리 수익맨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영상을 하나 같이 또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찍고 있는데 시장에 오랜만에 좀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왔던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뭐 추세를 위쪽으로 돌려놓는 강한 힘들은 아니었지만 오늘 뭐 아래쪽에서 대밀리지 않고 장 막판 때까지 또 좋은 힘을 좀 발휘하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코스닥이 전부터 많이 빠지고 변동성이 많이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87% 3%에 가까운 그런 강력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한번 이탈을 했었던 요런 이제 뭐 121선 아니면 기술적인 저항선들 여기를 위쪽으로 뚫어 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아직 뭐 11월 3일 미 대선에 대한 변수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은 맞지만 이미 증시가 많이 선반영이 되었고 악재들이 좀 많이 터져서 많이 깎아 내려와 있는 그런 증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고 우려하는 것보다 방어율이 앞으로는 그 남은 기간 동안 잘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드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새로운 분야, 새로운 테마, 그 다음에 새로운 우리의 관심 대상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요즘에 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폐배터리 사업 쪽 브리핑과 관련주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쪽 폐배터리 사업 쪽이 관심이 좀 많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큰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매년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시장 규모가 뭐 1조 4천억대 뭐 급성장을 좀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들어보시지 못하셨던 분들과 그 다음에 나는 이쪽에 관련돼서 제대로 한번 종목들이랑 비교를 해보고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방송과 제 브리핑을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이 그 폐배터리 시장이 부각을 받고 관심을 받게 된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미 대기업 쪽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뭐 LG화학이랑 뭐 손을 잡고 지금 움직임과 협업을 이미 좀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종목들의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요인들이 됐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가 뭐 대략 9만 대 정도가 이제 팔렸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전기차 그 배터리 사용 기간이 5년에서 이제 10년 사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연수가 계속해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처음 나왔던 기준 대비해서 뭐 5년 뭐 10년 이렇게 이제 그 지나가는 시기들이 또 도래가 할수록 이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분야가 굉장히 좀 커질 거다라는 예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2020년도 상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로를 나가도 전기차들이 이제 좀 많이 다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길가에 이제 걸어가다가 자동차 소리가 막 잘 안 나서 보면은 뭐 이제 테슬라 차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 하이브리드 차 지나갈 때는 소음이 굉장히 좀 적게 막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도로에서도 이제 요즘에는 전기차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가 이제 굉장히 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인프라가 좀 커지고 함에 따라서 2차 전지를 계속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들이 뭐 폐차가 되거나 아니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명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가 이제 수명이 다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이런 기술들과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기업들 이런 내용들이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들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도 충전 능력이 처음에 나왔을 때 출시됐을 때 대비해서 70% 이하로 저하가 되면은 뭐 주행거리가 감소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방전 속도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긴다던가 그래서 이제 배터리 교체를 꾸준하게 또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0% 정도의 그 용량을 뭐 보유하고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터리들도 교체 대상 배터리가 이제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배터리들을 뭐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재사용한다던가 뭐 2차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뭐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들 뭐 혹은 친환경차 이런 사업 분야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범위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가까운 미래에서는 뭐 전기차라던가 뭐 수소차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급이 되고 이제 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뭐 폐배터리 그런 이제 시장 자체는 매년 그러니까 연평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면서 18%, 뭐 20% 가까이씩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들이라던가 뭐 컨센에서 예측하는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 시장이 연평균 대략 뭐 18%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지금이 초기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그 다음에 뭐 실제로 매출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영업이익을 이쪽 시장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전기차가 뭐 상용화 되기 전에 그 바닥에서 지금 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몇백 배가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과거의 2차전지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높아진 것처럼 굉장히 좀 큰 성장을 거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할 거고요. 한 가지 그 전에 이제 몇 개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폐배터리 시장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을 본다고 하면은 ESS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ESS.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어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단어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 배터리 사업 쪽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그리드 시대 뭐 이런 거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래서 ESS 요 단어를 좀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ESS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전력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 그리고 이제 또 스마트 그리드 같은 차세대 전력망을 또 구현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를 좀 알고 계시고, 여기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사업 방향들을 보면은 이제 ESS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같이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뉴스 기사를 하나 또 같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2020년도 10월 23일 날 인터넷 기사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 법안을 추진한다. 이게 보면은 여기 이제 뉴스 기사들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구매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아 등록 말소 시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결정된 내용은 아닌데, 지금은 그 반납을 지자체 쪽으로 하는데 이거를 이제 폐지를 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 지자체가 아니라 이제 뭐 이제 일반 사기업 쪽으로 이제 빠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뉴스가 떴었을 때 10월 23일 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이번에 이 뉴스 기사를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는 10월 28일 날 뜬 환경 비즈니스에 뜬 뉴스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전기차가 따라 뜨는 폐배터리, 현대차와 삼성, SK, LG 배터리 빅텐트 시동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기차는 한국에서 뭐 얼마가 이제 팔렸고, 뭐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지금 뭐 기사 안에서도 많이 지금 강조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리려는 뉴스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은 현대차에서 얼마 전에 이제 LG 화학이랑 이 폐배터리 쪽에 이제 사업 분야, 그다음 확장과 진출 이런 거를 위해서 둘이 이제 손을 잡았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전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기사가 올랐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대기업들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준비를 좀 하고 좀 멀리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라면은 수익률을 좀 멀리 보는 그런 그 종목들을 이제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사실 저도 이쪽 분야들을 제가 직접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 기사 글들을 보고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요즘에 포털 사이트에도 굉장히 좀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고 한번 좀 지식에 대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케이, 이 시장이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사업 분야다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왔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 이제 모멘텀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애들이 있을까,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현대차, 그 다음에 LG화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폐배터리 사업 이쪽에다가 이제 이미 뭐 시행을 하고 있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뭐 이제 뭐 손을 잡고 협약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이런 테마가 좀 더 크게 형성이 앞으로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현대차 기업 내용 좋죠. 뭐 LG화학 뭐 기업 내용 좋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묵직한 종목들과 이미 뭐 움직임이 과거부터 나와 있었던 종목들은 테마 종목, 그러니까 즉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슈가 있을 때 한 방에 좀 크게 가는 그런 종목이 되기는 조금 좀 힘들죠.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크고 테마로서의 이제 힘은 좀 받을 수가 좀 애매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알고만 계시고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좀 하나씩 볼게요.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요즘에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각광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얘는 현대차 그룹이랑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사업 쪽에서는 이런 걸 이제 처리할 때 더 이상 사용이 안 되는 배터리를 뭐 이제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걸로 이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뭐 재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자동차에서 나온 배터리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분해하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활용 가능한, 그러니까 좀 희귀금속 같은 거 있잖아요. 비싼 애들, 그런 것들이 추출을 해가지고 다른 쪽에다 이용하는 뭐 재활용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지금 재활용 사업 쪽에서 현대차랑 좀 손을 잡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안에서 추출한 배터리들 있잖아요. 그 배터리 팩을 빼고 그 다음에 분리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정상적인지 진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분리를 해 놓은 다음에 그 파워로직스가 여기서 위에 말씀드렸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던가 뭐 기술들 아니면 솔루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랑 지금 이미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모멘텀이 붙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볼까 그래야겠죠. 제가 오늘 보니까 저는 요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다시 볼 수 있는 구간이 되었는데, 과거에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었던 볼까요? 이 차트에서는 2018년도까지 아니면 이제 월봉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200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쭉 과거에 월봉 차트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이 거래량이 몇 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최대 거래량이 일단은 발생을 했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연 단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 거래량이 한 방에 나왔던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량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 밀렸을 때 많이 쭉 빠졌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LG랑 그 다음에 현대차랑 뭐 협업을 했다, 손을 잡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특징주를 이제 떠올랐고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장이 빠지고 밀렸었을 때 거래량이 막 크게 이탈이 되는 모습이 나오지도 않았고, 오늘 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이제 전환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주봉상의 차트를 보고 월봉상의 차트를 보니까 상한가를 갔다가 내려오긴 했으나 지금 뭐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과열되어 있고 고가권에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바닥에서 이제 막 저항대 찌르면서 돌파를 시도하는 이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월봉상의 차트는 계속 바닥에 머물고 있다가 2019년도까지 한번 쳤죠. 이거는 이제 카메라 모듈의 힘으로 이제 움직였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쭉 밀렸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늘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이런 N자형 파동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일단은 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첫 번째 종목이 되겠고,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좀 사실 이미 과거부터 좀 유명하고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영화테크는 바닥에서 머물고 있고 관심을 못 받았었던 구간이 2019년도 아니면 2020년도 상반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다가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위쪽으로 툭툭 찌르는 모습들이 나오고 이제 바닥에서 월봉상의 차트가 올라가는 오름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봉상의 차트도 바닥 대비해서는 주봉의 차트는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봉의 차트를 보니까 지금 완전 뭐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뭐 장기평을 이렇게 쭉 끌고 올라가는 단순한 여러 이제 우상향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보냐면은, 원래는 얘가 과거부터 이제 올라왔던 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반기에서부터 좋았잖아요. 얘는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원래 이제 여기에 테마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얘가 2018년도 4월 달에 폐배터리를 이용한 10kW급 ESS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재사용 개발 사업의 주간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런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4월부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없었으나 지금은 이제 대기업들과 이제 큰형님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주요한 테마가 돼버렸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는 모멘텀, 최근에 급등했던 이런 모멘텀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사업 쪽에서의 힘을 좀 받고 있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에서 예상 종료 시점이 뉴스 기사에 따르면은 올해 뭐 12월 31일 말까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만약에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그러니까 뭐 주간 사업자가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 테마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이슈가 있는 종목이야 라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화테크는 뭐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뭐 이런 장기 이평선이라던가 뭐 전저점 이런 데다 기준을 딱 깔끔하게 잡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여력이,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워로직스, 그 다음에 이제 영화테크 요 종목들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종목들로는 세 번째 에코프로비엠, 얘는 뭐 지금 딱 나온 거는 아니고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거를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워낙 또 유명한 종목이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이미 많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죠. 바닥권에 있었을 때 주가가 54,000원이었는데 얘가 16만원대까지 이제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저가권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좀 많이 올라갈 상승력이 막 내장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차 전지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새로운 매수를 해서 멀리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OCI라는 종목이 있는데, OCI는 사실 태양광으로 많이 유명한 기업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린뉴딜이다 아니면은 조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이다 그래서 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가는데, 일단 OCI는 그쪽에도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좀 태양광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뭐 다른 중소형주들보다는 힘이 조금 좀 딸립니다. 근데 추세가 바닥권에서 야금야금 잘 올라가고 오늘 뭐 쌍끌임에서도 좀 시원하게 받아주면서 8%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OCI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당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와 협력을 해서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 사업 모델을 발굴 예정인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OCI는 뭐 앞으로도 이제 충분히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폐배터리 사업 관련해서도 테마를 좀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얘도 이제 시가총액이 크고 주가 자체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테마가 이제 같이 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률은 잘 나와줄 수 있으나, 이제 뭐 다른 중소형 종목들 이런 것들보다는 움직임의 이제 폭이, 변동성 자체가 좀 작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같은 태양광 쪽에서 신성이엔지라는 종목은 주가가 거의 뭐 동전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00원대 막 초반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가총액과 주가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막 상한가도 나오고 막 3,700원, 그러니까 뭐 370%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이제 나오고 하는데, OCI는 그에 비해서 상승률은 쭉 잘 나왔으나 중소형주만큼의 강한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좀 묵직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보다 가져가실 분들한테 좀 더 입맛에 맞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 사업 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고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몇 개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익맨 구독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이제 단기간 안에 끝날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맨 처음에 현대차에서 수소차 계획 발표를 했었을 때 지금 뭐 1년, 2년, 3년이 걸렸지만은 아직 뭐 수소차가 막
돌아다니고 막 그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대비해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몇백 프로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종목은 그 전후로 이끌고 가서도 굉장히 활용이 되기 전에, 상용화가 되기 전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몇백 프로 이상의 상승률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5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좀 선진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시작과 지금 그 시행하는 단계가 굉장히 좀 뒤처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정부 측에서 뭐 추가적인 뭐 정책 발표라던가 아마 앞으로 이제 로드맵을 어떻게 짜가지고 이렇게 이제 더 확장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초반에 이제 대장을 잡거나 초반에 이제 테마주로 분류가 된 종목들은 굉장히 좀 강한 멀리 볼 수 있는 큰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하에 조금 더 알아보시고 차트도 보시고 하셔서 괜찮은 종목들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폐배터리 사업, 그 다음에 오늘 ESS라는 단어,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이 유용하고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시장이 빨리빨리 개선이 돼서 우리 수익맨 가족분들이 대박 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익!